안녕하세요. 저는 영원이에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 기준금리 인상. 하지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단순히 은행 이자가 조금 오르는 걸까? 사실 기준금리는 우리가 사는 집, 대출, 소비 습관, 나아가 내 주식 투자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이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란 무엇일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쉽게 말해 돈의 기준 가격이에요. 이 금리를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카드사 금리 등이 결정되죠.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올립니다.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죠. 즉, 이 작은 숫자 하나가 우리 금융생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왜 금리를 올리는 걸까요?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돈을 조이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기업과 개인의 소비 투자 활동이 줄어들어 시장의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줄면 수요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 물가 상승이 진정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이걸 흔히 긴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즉, 금리 인상은 경기를 일부러 시켜서 과열된 물가를 잡는 처방인 셈이죠. 실제로 2022년, 2023년에는 미국과 한국 모두 팬데믹 이후 풀린 유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 물가가 58%까지 치솟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5.25%까지 올렸고 한국도 1.25%에서 3.5%까지 인상했습니다.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대출이자는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우리한테도 더 비싸게 돈을 빌려주게 되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로 빌리던 사람이 금리 인상으로 6%로 오르면 연 이자만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가 됩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에서는 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부채란 가정이 빌린 돈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값 살보 등 개인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돈이 모두 포함돼요. 실제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말은 즉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살아간다는 뜻이고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계 전체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 곧바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전세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죠. 수요가 줄면 가격도 떨어집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반대로 오르기도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오르지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버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월세는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지만 전세는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주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전세 수요의 증가는 전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오르면 소비도 줄어듭니다. 돈 빌리는 게 부담스럽고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서 투자에 소극하게 됩니다. 공장이나 설비 투자뿐 아니라 인력 채용, 연구개발 등 모든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그 결과 기업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이는 결국 주식시장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는 미래의 이익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종목들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큰 매력으로 보이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같은 이익이라도 현재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기술주나 성장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배당 중심의 가치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대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시 즉각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만기 연장이나 상환 계획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 습관을 조정합시다. 소비는 신중하게, 특히 할부나 카드 사용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투자 전략입니다.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전략을 수정합시다. 투자에선 단기 급등주보다는 장기적 가치와 배당 중심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세요. 고금리 시대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기업,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 주목받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무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금리 방향성과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나의 재무 구조를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총 자산, 총 부채, 현금 흐름을 분석하고 비상금 확보 상태도 다시 점검해보세요. 가계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준금리라는 숫자 하나가 우리의 지갑, 소비, 투자까지 전부 영향을 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영상으로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셨다면 한 걸음 앞서 나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